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권반장입니다. 오늘은 실물을 말하다 시리즈에서 저압전동기 분해 점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님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저와 코드가 맞으시는 분들은 계속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의 한 90% 정도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독 좀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실무 관련돼 가지고 저는 현장을 되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현장 관련돼서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이제 얻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설계를 오랜 시간 동안 했었고, 현장에서 실무 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규격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거나 이제 검토를 하는 사람들은 설계 출신의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높은 게 좋을 수도 있고 낮은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수치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기술 규격을 검토할 수가 없죠.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분야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PPT 자료나 아니면은 자격증 관련도 문제 풀이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초보 엔지니어들이 조금씩 커갈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저압 전동기 같은 경우는 저압자만 빼면은 그냥 전동기 분해 점검인데요. 다 빼고 전동기라는 거를 이제 기능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전기 기기라는 과목 중에서 보통 우리가 직류기,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 동기기, 그 다음에 정류기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축이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유도전동기는 농용 유도전동기와 건선형 유도전동기가 있는데 주로 8, 90%는 유도전동기가 이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우리 플랜트에서 펌프나 아니면은 이제 팬의 쿨링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물을 이제 리프팅 할 적에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동기는 정말 중요한 전기 기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되고 현업에 가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전동기 분해 점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뭐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거와 그다음에 이쪽에 보이시는 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세 번째 찍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쇼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그림이 잘려 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띄워놓고 이제 설명하기로 이제 마음 먹고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겁니다.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함이 있어요. 외함. 그래서 여기가 앞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뒤쪽이 되겠죠. 뒤쪽에는 이 커버를 열게 되면은 샤프트 축에 그 팬이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팬이 불면은 전동기가 회전을 하게 되면 팬이 돌아서 바람을 이제 불게 해서 이제 모터를 식히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는 이제 샤프트의 커플링을 통해서 여기 보이시는 이제 펌프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플링이 실제 노출이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떤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옷깃이 말리거나 이래 가지고 이제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호 커버를 이렇게 붙여 놨고, 이건 법입니다. 법.
법에 이렇게 커버를 덮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팬이 이제 전동기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돌게 되면 여기 뒤에 후단 쪽에 제가 팬이 달려서 있어서 팬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잔행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이제 냉각을 시키고 있는데,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갈까요? 정답은요. 팬이 돌면은 전동기가 돌면은 팬이 이쪽으로 불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함 쪽에 이런 핀 사이로 바람을 불어서 냉각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는 구조로 이 팬은 이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프레임이 있는데, 이게 전동기는 우리가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이제 제조사의 똑같은 제품을 쓰면 이 프레임 사이즈는 맞는데, 이제 제조사가 좀 다를 경우에 한해서는 이 프레임 사이즈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 제품을 발주내지 않을 경우는 이 프레임 사이즈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팬이 이제 고속으로 돌든 저속으로 돌든 지간에 전동기가 이 프레임과 이 바닥에 있는 프레임과를 이제 프레임을 연결을 시켜줄 적에 이게 어저스팅을 잘 못하게 되면은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전동기나 아니면 펌프 쪽으로 바이브레이션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정을 할 적에 우리가 이제 밸런스를 정확히 맞춰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해 줍니다. 그리고 돌려보고 좀 진동이 있으면 다시 조정을 하고 다시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세팅이 돼서 이렇게 운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동기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이제 베어링이 이제 마모가 돼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보통은 이제 베어링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진동이 심해지게 돼요. 아니면 이제 아예 그냥 오버커런트가 발생돼서 이제 전동기가 트립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OCR이 작동돼서요. 그래서 전동기 같은 경우 이제 베어링을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계속 운전하는 경우는 베어링 교체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샵 B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제 반대편에 아마 샵 A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교체 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시간이면 6시간씩, 12시간이면 12시간씩 이제 교체 운전을 하면서 이제 운전 시간을 좀 늘려주는 역할들을 해준 거죠. 하나만 있으면 계속 돌기 때문에 이제 정비 주기가 짧아지지만은 두 대를 이제 스탠바이 상태로 운전하게 되면은 이제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단, 똑같은 운전 조건을 계속 이제 운전하는 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 돌려줘야지만이 그게 성립이 되겠죠. 이제 전동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부분은 이제 앞에 있는 이제 커버를 분리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로타, 여기 보이시는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 부분이죠. 이게 로타거든요. 그리고 이게 앞에 보면 짝대기 하나씩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동그란 게요. 요거는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길쭉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샤프트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전동기 외함 안쪽에 보면은 이게 코일로 감아져 있는데, 이거를 와인딩, 그러니까 이제 코일이라고 하고, 이 코일을 이제 슬롯 안에 우리가 집어넣어요. 이게 이제 1급기냐 2급기냐 3급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국수 확인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슬롯 사이에 우리가 이제 권선을 놓고 이제 절연지를 대서 이제 절연을 해준 상태에서 이제 전동기가 이제 교본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회전을 하게 돼, 삼상 교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은 이제 권선이 감겨져 있고, 여기 이렇게 개철이 있죠, 개철. 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개철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권선이 요 슬롯 사이로 들어가져 있는데, 요 틈을 우리가 슬롯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요 로터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고, 이 안에 이제 베어링이 드라이브와 드라이브 엔드 쪽, 그 난 드라이브 쪽에 우리가 꼽히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샤프트가 이제 로터가 돌게 되면 샤프트가 같이 돌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샤프트에 붙어 있는 커플링이 펌프를 이제 돌리게 되는 거고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와인딩을 우리가 이제 삼상 같은 경우는 어, 한 상단 두 가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섯 가닥이 요 빨간색으로 된 이 리드가 이 바깥에 요게 이제 터미널 박스라고 하거든요. 흔히 우리가 TV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거를 줄여서 이제 TV라고 하고 플레임은 이제 터미널 박스가 됩니다. 여기에 여섯 가닥이 나오는데, 보통은 권종은 우리가 이제 델타 결선으로 물려주고, 권시는 우리가 리드를 인출해서 나중에 연결되는 이제 전원 측과 연결이 돼서 이제 회전, 이제 전원을 공급받게 되면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영상은 뭐냐면요. 아까쯤에 여기 요 부분, 제가 이제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로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샤프트 양쪽을 잡고 있는 이 여기 베어링이 있습니다. 여기 베어링. 이 베어링이 있는데, 양쪽에 베어링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베어링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제 스페셜 툴을 이용해서 지금 베어링을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쪽은 빼냈고요. 이거를 이제 빼내야지 이제 새로 우리가 베어링을 이제 샤프트에 이제 고정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보통 꽉 껴져 있기 때문에 이 스페셜 툴을 이용해서 양쪽을 잡아주고 얘를 돌려주게 되면은 이제 얘가 이제 베어링이 이제 쭉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빠져나오게 되면 잡아당기면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품을 양쪽 여기 이 지금 베어링 양쪽에 이제 기름 발라갖고 여기다 이 샤프트에다 쭉 집어넣게 되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터미널 박스거든요. 터미널 박스에 아까 제가 여기 사진에서 보면은 여기 세 선이 상당 두 선, 권시 권종, 그 다음에 삼상이면 여섯 가닥이 터미널 박스 쪽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게 이렇게 여섯 가닥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권종 쪽, 이제 우리가 이제 리드가 인출되는 권시 쪽 말고 이 권종 쪽은 우리가 이제 구리 박았다 이렇게 딱 붙여놨잖아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Y 결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빼가지고 이제 전원 측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전동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전동기는 우리가 회전하는 원리는 삼상 교류 회전 자계라는 게 이제 전원이 가해지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각 이제 삼상 벡터적으로 보게 되면 120도의 위상각을 가지고서 교변 자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농용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간단해요. 뭐 없잖아요. 그죠? 그냥 여기 뭐 개철에다가 와인딩 이제 감아 놓고, 그 다음에 이 로타가 여기 보이시는 왼쪽 사진에 보이시는 이 로타가 여기 안에 꼽히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상당히 간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고서 여러분들께서 자격증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아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용어나 아니면 특징이나 장단점들을 왜 이제 그런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사진들을 좀 많이 보고, 왜냐면 내가 가서 지금 현재 작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사진이라도 보시는 게
공부나 아니면 실무를 나중에 배우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떤 분들은 사실은 전기 전공을 해놓고서도 전동기 이렇게 분해 점검 이제 못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정도 사진으로 봐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여기 현장 작업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 뭔가 뭐 낮은 직급에 있거나 뭐 낮은 학력에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회사마다 이제 좀 구조는 좀 다르지만은 어떤 특정 회사의 경우는 대졸 사원이라도 바닥부터 현장에서부터 이제 진급이 돼서 과장 차장이 되고 이제 부장이 되면은 이제 관리 직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실무 경험이 없으면은 나중에 매니저가 됐을 적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보고를 받게 되면 이해를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 현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구조로 돼 있는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장을 모르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본 영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